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룩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영상을 담은 PPT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획을 해야겠죠. 분명히 각 제작자마다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트렌디한 크리에이터 영상을 좀 잘 만드신다거나 어떤 분은 시네마틱한 브랜드 필름을 좀 더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기획을 하기에 앞서서 제 자신이 어떤 영상을 잘 편집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이 정해졌다면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구상해야 해요. 제가 구상한 스토리와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커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제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영상 제작이나 뭐 저 자신에 대한 생각, 영상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내비칠 거고요. 네 번째는 대표 작업물, 다섯 번째는 서브 작업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표 작업물과 서브 작업물을 통해서 제 강점을 드러내고, 이제 일곱 번째는 그 외적인 부분,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마무리가 되는 총 8개의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대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전체 다를 소개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커버, 소개, 그리고 대표 작업물 딱 요 3개 페이지만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의 PPT 슬라이드 레이아웃은요, PPT 로지님이라고 하는 분의 것을 좀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거기에 좀 영감을 받아서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맞게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냥 카피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켜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작업물은 3개, 서브 작업물 6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추려 놓고요. 당연히 대표 작업물은 내가 제일 잘한 작업물을 얹혀두고요. 서브 작업물은 대표 작업물과 성격이 다른 영상들을 좀 모아놔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 작업물이 예를 들어서 인터뷰 영상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서브 작업물에는 뭐 커머셜 영상이라든가 뭐 시네마 필름, 크리에이터 영상, 이렇게 좀 다양하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인터뷰 영상을 제일 잘 기획, 촬영, 편집을 다 할 줄 알지만 다른 영상들도 할 줄 알아요 라는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버는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심플함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영상을 담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슬라이드로 디자인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는 톤 앤 배너를 커버헤드 통일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흰색 폰트, 이런 식으로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약간의 포인트를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은색 배경에 비슷한 흰색 글씨로 좀 작성자, 그 다음에 이게 포트폴리오다, 한 요 정도만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개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나의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도형이거든요. 이 테두리들이 다 지금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메인으로 들어갈 자리, 그리고 그 주변을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슬라이드 마스터가 아니라 굳이 판때기에다가 도형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줬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경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형들이 배경처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작업이 조금 귀찮아져요. 이거는 제가 곧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내용을 좀 찾아서 넣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성별,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 유튜브 주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하단 부분에다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적어줍니다. 텍스트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냐 하면요, 인간의 인지작용을 기반으로 설정을 할 텐데요,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충 이걸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위치를 좀 잡았다면요, 그 다음은 배경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의 제목에다가 이제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배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배경은요, 아무래도 나를 소개하고 초반에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강렬한 느낌의 영상을 삽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좀 강렬하게 촬영을 해서 별도로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편집되지 않는 푸티지 같은 거를 삽입을 하는 것도 좋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푸티지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뜨겠죠? 이거를 영상의 뒷부분, 맨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형들이 앞쪽에 배치가 되고 영상은 그 뒤로 넘어가겠죠. 제가 앞서서 이걸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 한 이 정도로 컸어요. 이 정도로 컸다면 비디오 형식 들어가셔서 자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삽입이 됐죠.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키 텍스트거든요. 이게 좀 안 보인다, 영상에 좀 가려서 뭐 이런 데다가 배치하면 잘 안 보이겠죠. 자, 이럴 때는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영상 앞에다가 입혀줍니다. 그라데이션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클릭 해주시고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서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을 설정해 주시고 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영상은 메인이 아니라 약간 백그라운드 배경 같은 느낌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 나를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키워드 세 가지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커버도 완료가 됐고요. 소개하는 부분도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대표 작업물 슬라이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대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경을 영상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라데이션 박스도 그대로 삽입을 해줍니다. 그럼 삽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영상을 너무 가린다 싶으면요, 그라데이션 박스를 아예 삭제를 해주시거나 투명도를 훨씬 더 높게 값을 매겨서 영상이 절대로 보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메인이니까요. 그리고 하단에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폰트를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조금 강조를 해줘도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는 그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왜 여기에 조금 더 폰트도 키우고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주면서 강조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편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코멘트를 아래다가 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상만 봤을 적에 이걸 보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한다거나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상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보진 않겠죠.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럴 때 좀 이 영상을 좀 압축하는 느낌으로 코멘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준 대신에 이제 영상의 키 메시지 있잖아요. 어떤 느낌, 어떤 컨셉인지 적어주는 거는 앞서 보신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 주고요. 그죠? 폰트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상단은 너무 메인이 돼서 영상을 가릴 수가 있고, 이쪽은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상단이나 하단 쪽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때 텍스트 포지션은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영상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이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은 텍스트 배치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영상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이 약간 정적인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기획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다 영상 제작자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파워포인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